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태극의 창조 및 변화 발전과 수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태극의 수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극은 무국인 0에서 출현한 수인 1입니다. 첫 출현이기 때문에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옆 그림은 동서남북과 중심을 표현한 수인데 5와 10은 중심수로서 주위 사방을 출현케 하는 바탕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 모형의 상징은 중심인 본체에서 현상인 동서남북 추나추동의 시공을 출현케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그림은 황하에서 출현한 용마의 등에 새겨진 하도의 수 모형으로서 무국에서 출현한 태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천지는 열매 속의 씨앗에서 시작하여 열매를 맺음으로써 완성되는 시어간, 종어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체에서 현상이 출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천지가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출현하였다는 천주님의 말씀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극의 물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의 탄생은 화이트홀에서 초신성이 태어남을 화학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씨앗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모체에서 아이가 잉태하는 것이 중심인 무국에서 새로운 개체가 출현하는 태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괴는 막대의 모습인 효가 3개씩 중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효의 모습을 본다면 한자로 일자처럼 막대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이 양을 상징하고, 2개의 막대를 사이를 띄우고 놓은 모습이 음을 상징합니다. 3개의 효 중 위에 있는 것을 상효, 아래에 있는 것을 하효, 가운데를 중효라고 하는데, 출현하는 순서로 본다면 하효가 기본이 되어 하중상의 순서로 펼쳐집니다. 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하효가 양효와 음효가 만들어지고, 다음 순서로 양효 중 양음, 음효 중 양음, 즉 양양, 양음, 음양, 음음의 사상이 만들어지며, 사상이 각각 음양을 만들어 건괴인 양양양, 태괴인 양양음, 이괴인 양음양, 진괴인 양음음, 손괴인 음양양, 감괴인 음양음, 간괴인 음음양, 곤괴인 음음음의 8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괴의 출현 순서를 천지가 형성된 모습에 맞춰 8개로 배치한 것이 복희 8개입니다. 그러므로 복희 8개는 무국에서 태극이 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괴의 순서에 따라 그림을 그리면 8개의 중앙에 있는 태극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태극의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은 눈에 보이지만 않았을 뿐 태극이 분화 발전해 나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공을 공중 높이 던져 올렸을 때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은 생태극에 의한 분화 발전이라면,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은 성태극에 의한 수렴 복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천지만물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국에서 태극으로 창조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새로운 은하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에 펼쳐진 소립자인 진료가 은하의 중심에 모여들게 되고, 이어서 모양이 형성되면서 은하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창조됩니다. 인간의 탄생 또한 이러한 과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체에 있는 모든 장소의 유전자가 자궁에 모이게 되고, 이어서 난자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준비된 셈입니다. 남자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자가 형성된 점이 여자와 다를 뿐입니다.
태극이 변화 발전해가는 모습을 수로 표현한 것이 낙서입니다. 낙서의 수를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그림과 같이 무흑인 0에서 태극인 1이 출현하여 9까지 분열 발전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수인 10은 변화 발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열린 완성체이기 때문에 과정이 아니므로 괄호 안에 수를 넣었습니다. 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므로 우선이라고 하며 1부터 9까지 9단계를 거쳐 본체에서 점점 멀어져 가므로 구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낙서 수의 배치입니다. 낙서의 수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겠지만 간단한 원리를 설명한다면 하도의 수에서 4, 9와 2, 7이 자리를 바꾸어 오행인 금과 화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됨으로써 상생이 상극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까닭은 천지를 대행하여 1월이 만물을 길러내나 필요악인 상극의 원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몸이 자라고 물이 오르는 것은 밑에서 위로 치오르는 상극의 이치이며 새싹이 움트고 줄기가 뻗는 것도 흙을 극하여 위로 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 역시 상극의 이치를 따르면서 인류 문명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낙서의 배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사정의가 홀수인 양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이 주도하는 세계임을 알 수 있고 중심수인 양수의 순서가 3, 5, 7로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므로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양 중 양은 변화 발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하는 것 역시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서 수의 배치를 보면 태극이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도가 공간적인 바탕을 출현케 한 모양이라면 낙서는 시간적인 흐름을 강조하여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낙서의 구변에서 본체로 돌아가는 구복 과정이 곧 용담입니다. 낙서의 수는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중심에 하도의 수 15 중 5만 있고 10이 빠져 있는데 10이란 1과 0의 합으로서 통일을 준비하는 뜻이 들어있으니 분열을 의미하는 낙서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서의 기운이 다하고 극에 이르면 낙서의 중심부에 잠복되어 있던 10이 드러나게 되고 태극운동이 다시 전개되는데 처음 시작한 낙서가 분열로 간 태극운동인 생태극이라면 새로운 운동은 수렴으로 가는 태극운동인 성태극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 가지, 잎, 꽃으로 분열하였다면 분열의 끝에서는 열매가 맺혀 씨앗이 생성되어 본래 프로그램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낙서의 수는 분열 발전해 가는 수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 속의 씨앗은 모체의 유전자 배열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는 수렴의 길을 밟아야만 합니다. 이듬해 새로운 싹이 돋고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유전자 배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모체가 지나왔던 행적대로 새로운 생명체가 다시 그 길을 밟으려면 생명체가 밟아왔던 길을 따라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걸어왔던 길을 밟아가는 것을 본체로 회귀한다 하여 귀체라고 합니다. 수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시 본자리로 회귀하는 것은 11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말하여 11귀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낙서의 수에 어떤 수를 더하여 11이 되는 수가 곧 본체에 회귀하는 수인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낙서의 중심에 숨어있는 10수에 1을 더해야 11이 되듯이 9에는 2를 더하고 8에는 3을 더하며 7에는 4를, 6에는 5를, 5에는 6을, 4에는 7을, 3에는 8을, 2에는 9를, 1에는 10을 더해야 완성수 1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서의 수를 따라 본체에 회귀하는 수를 용담의 수라고 합니다. 무의 본래 자리에서 변화 발전하여 멀리 이상을 펼치게 된 역을 낙서라고 한다면 발전해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와서 본래 자리에 이르는 역을 용담이라고 합니다. 낙서가 생태극하여 발산의 길을 걸어 구변한다면
영담은 성태극하여 수렴의 길을 걸어 본체에 복귀하는 구복을 하는 것입니다. 낙서가 본체에서 멀리 떨어져 우선을 한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담은 다시 본체로 돌아오는 좌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담은 사정유가 짝수인 2, 4, 6, 8, 10의 음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후천 영담 세계는 음이 주도하는 세계이며 중심수인 음수의 순서가 8, 6, 4로 왼쪽으로 진행되므로 좌선이라고 합니다. 음수는 수렴하는 수로서 영담의 배치를 보면 물질의 변화 발전보다는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극의 창조 및 변화 발전과 수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